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공인이 되면은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때는 꼭 누가 적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서면은 좀 이게 들뜹니다. 들뜨게 되고 때로는 흥분하게 되고 그리하여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 앞에 서면은 사람은 다 자기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해야 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표현이 과장되고 또 여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니까 과도한 비유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 정치인들은 또 관료들은 말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 또 그런 경우인데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초청 간담회 강연에서 김현철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네요. 이 한 발언이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50대, 60대는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 인도로 가셔야 돼요. 박항서 감독도 구조조정되고 베트남으로 건너가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본 취지는 이게 아니고 뒤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가면은 인도가 중국과 함께 G2로 부상하고 인도네시아가 상위 5개 국가로 들어간다. 한국과 베트남 교역액이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액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이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 전체 교역액, 한국과 EU 전체 교역액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구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세안과 인도와 같은 블루오션 시장을 찾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여기 앉아서 취지가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마라. 신남방 국가를 가면 해피조선이다. 그리고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에 가면 한국어 시험 응시생이 넘쳐나서 교실을 못 구할 정도다. 국내 국립대학 국어 국문과 취직 못하는 학생들을 왕창 뽑아서 인도네시아 등에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 발언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제가 찬동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지 마라.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하지 마라. 헬북조선이라고 하든지 이런 근사한 대한민국을 지옥에 비교하면 되느냐. 더구나 배웠다는 사람이 칼럼이나 말을 할 때 자꾸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는데 헬조선이라는 말은 언론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데는 정치인들이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 선동을 두 사람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양극화 선동을 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그 노선을 이어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1대 99 소득 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라고 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를 선동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헬조선이라고 하죠. 헬조선이라고 부추긴 게 이 정권입니다. 헬조선의 분위기를 만든 게 이 정권인데 이 정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그런데 이 말에는 항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는 일단 50대, 60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는 압니다. 50대, 60대가 가장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50대, 60대죠. 50대, 60대. 그 중에서도 특히 50대입니다. 이 특히 50대.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여기에 평소에 감정이 드러나네요. 이 댓글에 신경 쓰는 모양인데 댓글 들어가 보면 많이 쓰는 사람들이 50대, 60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50대, 60대가 댓글 쓰면 아무래도 험악하죠. 이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50대, 60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쓸 돈이 많은 세대입니다. 자녀들 이제 결혼시켜야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이런 세대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은 산에 가든 가지 않든 험악한 댓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이게 사람을 격동시키는 말이 돼가지고 더 험악한 댓글이 이분 발언 기사 밑에 줄줄이 붙어 있는데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했더니 너무 좀 격렬해가지고 제가 대신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세대를 갈라서 이야기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인종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든지 또는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든지 종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든지 세대를 가르는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원래 정치인들이나 공인은 안 하는 분야입니다. 그게 함부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정권과 50대, 60대의 대결 구도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심코 나왔던 아주 이거는 어떤 현상인데 주목할 현상인데 이 노인 폄하 발언의 원조는 정동영 당시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그럴 때 4월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때 급조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대구에서 노인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수록 좋다 하는 유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반발하고 더구나 이건 투표를 앞두고 했으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의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노인 폄하 발언인데 그때 이 취재했던 기자가 쓴 그 발언의 배경을 쓴 취재기가 있어가지고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취재는 CBS와 국민일보와 ITV가 운영하던 총선 기자단인데 그 소속 박하린이라는 기자가 정동영 의장을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질문의 내용은 20대, 30대를 위한 특별한 홍보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장이 그래요. 20대, 30대의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냉소주의 그 현실이죠.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왔죠. 촛불 집회의 중심에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죠. 작년에 재작년에 월드컵 그 다음에 미순이 효순이 또 87년 6월 항쟁 이런 게 이제 복합이 되어서 축제면서 분노의 표출이면서 즐거운 평화적인 그 독특한 한국판 아크로폴리스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리스의 대화의 광장, 토론의 광장이 있었다면 촛불 집회가 한국 민주주의 주역인 20대, 30대 젊은이들의 표현의 광장, 최근에는 분노 표출의 광장.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상당 부분 그렇게 줄인 것 같아요. 투표하겠다 하는 사람이나 20대, 30대가 많이 늘어난 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실제 정치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래라고요.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60대 이제 문제발이 나옵니다.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다시 하면 20대, 30대는 지금 뭔가 결정하면 미래를 결정하는데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무대에 올라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관계를 봐도 투표에 참여하는 게 자기의 이익이라고요. 자기들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 말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정동영 의장이 가진 생각, 젊은 사람들을 축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이 70대는, 여기 60대, 70대는 이미 인생이 끝나가지고, 미래를 결정할 미래도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죠. 더구나 건강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황금기가 뭐 65세에서 75세 사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 세상의 변화를 조금 잘 놓친 것 같고, 자, 여기에 의미 있는 말은 하나 있어요.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주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권을 갖고 있다. 또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망치고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지킨다. 바로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 젊은이들은 뭐 촛불 집회를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그때 노인들이 둔중하게 앉아가지고 넘어가는 나라를 지켜낸다. 지켜낼 수 있다면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된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김현철 위원장의 이 발언이 어떻게 수습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정권이 50대, 60대에 유감이 많다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사실은 행동력이 강합니다. 이 건강도 괜찮아요. 그리고 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이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면은 아마 문재인 정권이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싫어한다, 좋아한다, 국정평가에서 찬반이 비슷한데, 매우 싫어한다가 한 30%입니다. 반면에 매우 좋아한다는 약 23%예요. 그러니까 매우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싫어하면은 발언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 여론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 여론이 지금 한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이 신남방 특별위원장, 청와대 이 보좌관도 아마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무심코 하는 이야기가 50대, 60대 험한 댓글 쓰지 말고 저 블루오션의 동남아로 가라, 인도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